이건 이제부터 실적 반영될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도 보안 쪽은 되게 중요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신주 상장이 이때부터 들어옵니다. 이게 셀온이냐 네. 아니면 셀온처럼 보이다가 다시 잡아서 올라가느냐. 그런 쪽에서 주말 사이에도 보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들 무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벌써 이제 반도체 봤었을 때 딱 느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CES 2024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겁니다만 첫 번째 메모리 업황이 반등한다 라는 쪽에 대한 시그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벌써 가동률을 끌어올린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한때 35%까지 가동률 전년도 대비해서 더 줄였던 쪽, 그러니까 50%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35%니까 한 뭐 85%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우리 자신 있다, 다시 가동률을 올리겠다, 감산 이제 끝났어, 이런 쪽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쪽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오는 것과 낸드 시황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 낸드가 강하다는 얘기는 IT 디바이스 쪽에서 뭔가 수요가 막 차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호, 자신이 있는데 안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된 쪽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HBM 거기다가 뭐 또 온디바이스 AI, 이건 또 지금 저도 영어로 썼습니다. CXL 이런 쪽들의 네. 종목들 움직이는 거 갖고 보시면서 계속 이쪽 신경 쓰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공략하기도 못하고 좀 대가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쪽 패스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쪽 가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주도주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리했다가 고점에서 출렁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거 대응 못하실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바탕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AI를 보면서 맨 먼저 움직였던 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이었었고, 네. 이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장비 또 들어간 뭐 제조 반도체 뭐 MCP 이런 것 쪽에 기판 쪽이었고, 이런 쪽에 CXL도 마찬가지로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이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포인트 맞추셔도 됩니다.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감산했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뭐 들어가는 화학 소재, 뭐 재료, 부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동률이 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반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반이 아니라 이제 가동률 올라온다. 그럼 이쪽에 대한 소재 부품들은 다시 이제 Q가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쪽 말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거 보고 베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소재 부품주들이 지금 타겟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되는데,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니까 좀 올라왔어요. 일봉상으로.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20% 올라왔다. 왠지 사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도 아직까진 갈 자리가 널려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게 되면 소재 부품 쪽을 타겟을 맞추면서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대표 주자가 ENF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2만 8천 원. 이거 많이 올라왔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리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월봉상은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했다는 게 2020년도 이후에 업황과 함께 고생했다는 거 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많이 하락했는데 거기다가 업황과 함께 돌만한 이런 쪽들의 변화들은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제 소 섹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CXL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CXL 2.0까지 다 개발했다. 이제 조만간 3.0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선 이거 꼭 필요하다.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택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제 할 거다, 하반기에 되면은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주도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보여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 인텔이건 뭐 엔비디아건
우리 그럼 칩 쪽으로 들어갔을 때 니네 이거 할게. 좋은 거니까 우리 할게.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시작을 먼저 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렇게 올라간 주가 쪽에서 아우 CXL 관련된 뭐가 있냐 그래서 지금 베팅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들어갔다가 짧게 대응하고 또 다시 봤다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전략 아니게 되면 이런 거는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갔든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쪽 다 무시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HBM이 낫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실적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돌아서 그쪽으로 오히려 이쪽이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발주됐던 거 작년 HBM 나온 지도 지금 5월, 6월밖에 안 됐어요. 얘기 나온 지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천안에 패키지 라인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간다.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무리해서 대응했다가 괜히 그러지 마시고 이런 쪽들 하나 볼까요? 종목 쪽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많았었죠. 근데 중요한 자리 쪽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이런 자리 쪽에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매일 때 딱 나오고 이럴 때도 쭉 조정받고 이런 자리 쪽에서 딱 조정 나오는 이런 패턴들 볼 때는 솔직히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HBM 가지고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하지만 돌아가거든요. 이런 쪽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 이런 때 쪽에서는 다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런 쪽에서 실망명을 나오는 거 지켜간다는 얘기 같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TSMC 쪽으로 본더 들어간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쪽에서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긍정력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해서 직접적인 이제 실적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커팅 쪽의 장비 쪽에서 레이저 풀 커팅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HBM 웨이퍼 다 해서 HBM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잘라주는 커팅하는 장비 쪽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번부터는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좀 실적 모멘텀 갖고 있는 HBM을 올해부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첫째는 업황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자. 두 번째는 AI 반도체 쪽에서 막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확대시키지 마시고 또 지금 올라가는 거 급하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AI가 그런 얘기 좀 가끔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반도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입니다. 네. 네. 하드웨어 갔으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갑니다. 하드웨어 쪽이 지금 이제 투자를 막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다 뛰어들겠어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뭐 GPU부터 막 HBM까지 저희가 여기 열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쪽이 답이다.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하드웨어 가지고 뭘 막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해서 뭐 또 재생산해내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해서 추론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는 막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경쟁력,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들 이건 당연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언제 올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1월 달 시작과 함께 바로 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가 됐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건 있습니다. GPT를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GPT라고 하는 생성형 그 AI 쪽의 핵심은 GPT-S라고 표현드릴게요. GPT들, GPT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 AI 쪽의 챗 GPT는 하나입니다. 네. 그거 말고 나머지 나올 게 무지 많죠. 이런 것들 다 있게 되면 이게 연결될 텐데 그 GPT를 만드는 게 뭡니까? GPT 빌더. 한국말로 쓸게요. 빌더. 만드는 툴이죠. 이거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GPT를 이렇게 빌드를 통해서 만들었던 GPT들이 많고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러면 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했어. 일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가지고 장이 열려야 되겠죠. GPT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우리 GPT 같은 좋은 AI 거 만들었고 여기 가서 수요와 공급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딱 던져주게 되면 거기서 수요 공급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B2B로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되는 걸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B2C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번에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AI가 이게 가동이 됩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임 대표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nope 이런 거 이런 게 넥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요. 네. 네. 이런 쪽으로 이번에 해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투자했던 회사가 대표님 아시는 캡스톤 파트너스. 아하. 이런 것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이런 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창투사 있죠. 네.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나 투자한 회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좋은 회사더라고요. 캡스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소프트웨어가 가는 게 저는 가는 길이 맞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 소프트웨어가 맞게 되면은 이제 막 열심히 이거 학습한 데이터 추론해가지고 열심히 또 소프트웨어가 막 부각받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보안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게 나오겠죠. 근데 한국의 보안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 뭔가를 또 결부돼서 이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또 이제 한참 뭐 클라우딩 서버 나왔을 때도 저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안 업체들은 중요해라고 하겠지만은 그때 뒤늦게 한번 저희가 시세를 쫙 받았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테마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터넷과 연결 안 되고 여기서 나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학습했던 거 일정한 간격적으로는 보내줄 겁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나오는 거 과정은 있을 거예요. 한 주기적으로 뭐 1회씩 정도. 그럼 그 과정 쪽에서 누가 싹 데이터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도 보안 쪽은 되게 중요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그렇고 그 안쪽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다 IoT로 다 연결이 되는 세상이 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이거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직 없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네. 그 규모도 좀 작고 네. 이게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 글로벌 그 뭐지 빅테크 기업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어떤 기술력과 안정성과 이런 담보해 줄 수 있는 건 해외 기업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로 확장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삼성이나 아니면 LG 쪽이 과연 어디랑 손잡을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까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 SDS나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런데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거는 장중현에서. 아이고 뿅망치좀 진짜 왜 내가 네. 진작에 좀 갖다 놨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게 그래요?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괜히 네. 왜곡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고민돼요. 그런 예. 작은 거는 시총은. 예, 그래서 아마 그 보안 업체들 쭉 보시는데 이게 뭐가 하나 탁 튀고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가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되 그나마 가장 개연성 있는 업체는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좀 혹시나 뭐 기회 되면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게 부각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만큼 비중으로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뭐 다 상한가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이것도 AI 쪽으로 문서 작업들 들어가다 보니까 또 영향 끼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알냐? 네. 왜 이 회사가 연결시킨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가상 인간이 같이 들어가서 팀 메신저 쪽에서 같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기사 쪽에서 마음 AI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또 이번에 CES 2024에서 또 이제 인베디드로 뭔가 성과를 냈다라는 쪽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AI 소프트웨어 막 부각받는 마당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움직이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덜 오른 쪽에서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위축됐다가 이게 상장되고 얼마 안 됐다가 둘, 넷, 여섯, 6개월째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 그런 거 가지고 거의 이제 끝날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는 좀
바로 되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자리 지금 자리 약간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안착해야 됩니다. 여기 안착할 자리가 38,000원 정도 되는데 안착해야 탄력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흐름들 보시고 거래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대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것까지 하고 가야죠. 이번 주 일정입니다. 그래서 네. 일정. 네. 그렇죠. 투자 여기서 또 일정에서 네. 간혹 그 짭짤한 아이디어가 또 나오기도 해요. 많이 자주. 그래. 야, 자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뭐 약간 하향 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뭐 ABL 바이오나 신데카 바이오가 그 메인 트랙은 아니지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높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게 셀온이냐 네. 아니면 셀온처럼 보이다가 다시 잡아서 올라가느냐 이쪽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의 헬스케어 움직임들 종목들의 동향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이 바톤을 터치하는지 아니면 지수와 함께도 계속 강한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일라일리 주가 보면서 이쪽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컨퍼런스 나오고 약간 한국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셀론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변화도 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보고 비중 조절은 좀 하시면서 더 보신다고 하시라고 하더라도 다 갖고 가지 마시고 챙길 건 챙겨 보시는 게. 그렇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면 네. 세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 K 증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도 많지는 많겠지만 그랬다가 혹시나 비중 좀 조절해서 부담 없이 갖고 있다가 또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LG전자 실적 발표가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LG 월드 프리미어라고 그래서 CS2024 가기 전에 또 어디서 AI하고 혁신기술 관련돼서 아마 저녁 때쯤 많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쯤에서 뭐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술의 장일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무역 수지 발표가 될 것 같고 소기업 낙관 지수 발표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뭐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관심은 여기만 쏠려 있죠. CES 2024. 근데 삼성이 보여줄 AI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현대차는 수소 사업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잠깐 반짝했다가 또 주춤하더라고요. 이런 거 또 변화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수직 이착륙기 UAM이죠. 보통 얘기하는 이쪽에 대해서 슈퍼널 쪽에서 현대차가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해에도 모멘텀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요. 그밖에 기아의 PBV가 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컨셉트카가 아니고 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거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SDV 관련된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분위기가 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이죠. 이걸 얘기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은 또 로봇 얘기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은 네. 그 연간 고용 동향 고용 쪽인데 그거보다 10일까지 수출 동향 좀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좀 여전히 모멘텀 좋아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SEC에서 코인 관련된 쪽에서 현물 ETF 승인 심사 마감일입니다. 연장을 할지 거부를 할지 아니면 오케이 해줄지 여기에 따라서 춤을 추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전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쪽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STO 관련된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되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 커지는 건 다 싫다. 그러면 비중 관리 하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1일은 다 글로벌 CPI 때문에 초점을 많이 맞춰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살짝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도 12월 CPI, PPI 금요일날 다 발표될 거고 1월달 금통이 있습니다.
동결이겠죠? 그러겠죠. 네, 동결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목요일, 금요일 날 가면서 또 변동성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셀트리온은 이제 신주 상장이 이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지고 셀트리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요거 과정을 보시면서 일단 셀트리온의 변동성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나온 뉴스들 보니까 그 우주항공청 뭐 나사처럼 설립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요. 네. 네, 이것이 또 우주항공주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라오면 팔겠습니까? 예, 셀론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2월 달에 한국형 우주 발사체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 그게 있습니다. 네. 2월 중반 때. 그때까지는 일단 모멘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